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법적인 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유린한 최고 권력자가 탄핵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시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척결해야 할 내란의 잔재도 남아있는데요. 먼저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소식 알아보고 이어서 탄핵 1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2대가 연이어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공언한 지 불과 48시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인데요. 조종사 1명은 구출됐지만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미군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역시 조종사를 생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저 소식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기와 헬리콥터가 들판 위를 저공 비행합니다. 실종 조종사를 찾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낮 수색 작전에 나선 겁니다. 이란인들은 미군 헬기를 향해 마구 총격을 가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이란 남서부에서 미국 F-15 이글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조종사 2명은 추락 전 탈출했는데 1명은 구조했지만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구조를 위해 출동한 미군 A-10 공격기도 이란 방공망에 격추됐고 조종사는 탈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개한 5초 길이의 영상, A-10 공격기가 격추돼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란은 F-15 이글 전투기의 잔해 사진도 공개하고 자신들이 대공사격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미군 군용기 2대를 잇따라 격추한 겁니다. 미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해 실종된 조종사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이란 역시 먼저 미군을 생포하기 위해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피격된 이란 남서부 일대를 봉쇄하고 혁명수비대가 수색에 나섰고 군복을 입지 않는 민간인들까지 수색에 나선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현상금 6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실종된 미군이 이란 측의 포로로 붙잡힐 경우 전쟁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투기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방공망은 무력화됐다고 공언한 지 이틀이 채 안 돼 벌어졌습니다.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ir radar is 100% annihilated. CNN은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이란군이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수천 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 격추를 당한 미국이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4일 아침 이란 남서부 항구 도시 마흐샤르의 석유화학단지와 남부의 부셰르 원전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는 미군 최강의 전폭기로 꼽힙니다. 공중전에서 패배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전폭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이 격추에 성공하면서 개전 초기에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는 미국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F-15E는 공중전 능력과 정밀 폭격 기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전폭기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전투기였던 기존 F-15를 개량해 만들었습니다. 4.5세대 최강으로 꼽히는 이 기종에는 조종사와 무장관제사 총 2명이 탑승하는데 길이 19m, 날개폭 13m의 거구임에도 최대 속도는 음속의 2.5배를 넘나들며 1270km의 드넓은 작전 반경을 자랑합니다. 또 전천후 전폭기답게 10톤이 넘는 막대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 500발의 발칸포에 공중전을 위한 사거리 1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과 270km 밖에서도 지상의 적을 제거하는 정밀 타격 미사일까지 갖췄습니다. 심지어는 전술 핵폭탄까지도 탑재가 가능해 미 공군 타격 전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탐지하는 A사 레이더와 교란 전파를 내뿜는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춰 공중전에서는 패배한 기록이 없을 정도로 격추가 까다로운 기종으로 통합니다. 1991년 걸프전 투입을 시작으로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발휘해 한때 F-15E 개량형인 F-15SE 사일런트 이글이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은 같은 날 미군의 A-10 공격기 한 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은 주로 낮은 고도에서 아군 지상군을 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격추된 F-15E 조종사 구출에 나선 미군 구조 헬기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2대 가운데 하나가 이란의 집중 포화에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두 기종이 이란의 방공망에 걸려든 것,
임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저고도로 적진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전쟁 초기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란의 방공망이 건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잇따라 격추되면서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군을 사실상 괴멸시켰다고 자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망신을 당한 셈이 됐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투기 격추와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시간만 더 있으면 호르무즈를 차지해 석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가 뭔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연속해서 격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군이 거의 괴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최강 군대라고 연일 자랑하다 공격당하자 전문가들과 야권은 최고사령관이 아무런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The commander-in-chief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and he's putting our troops at grave risk. That we have a president who is completely unprepared for what's next.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 격추가 협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전쟁 중이란 말만 했습니다. SNS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40% 증액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64조 원을 책정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과 복지, 주택, 과학 예산은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이란 내 석유 개발을 통한 돈벌이 계획을 꿈꾸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까지 의회에 요구할 태세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어서 내각 물갈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펜 본디 법무장관의 경질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FBI 국장, 노동부와 육군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 앱스타인 문건에 250번이나 등장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경우는 트럼프가 이전에도 해임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결국 이란의 강력한 저항 속에 석유 개발과 개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포석인데 낙관적 계획이 적중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미국 정가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프랑스 선박에 이어 일본과 튀르키예 선박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오만 현지에 나가 있는 이문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쟁 이후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걸프 해역에 머물러 있던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가 운영하는 LN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통행료를 낸 건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한 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고 선박의 목적지도 일본이 아니었다고만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선박 두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CNN 튀르키예 등은 튀르키예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해당 선박들이 이란을 오가는 물자 운송 중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철저히 자국 실리를 따져가며 해협 통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또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들 국가를 지원한 나라도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이 가진 실질적인 유일한 압박 카드인 만큼 쉽게 놓지 않을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관영 매체가 미국이 48시간 휴전을 요청했는데 이란이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에 거꾸로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맞는 거죠? 네, 이란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구걸한다고 하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우방국을 통해 48시간 휴전을 제안했는데 이란이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맞받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가 어려움이 부딪히자 휴전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쿠웨이트 부비안 섬에 있는 미군 군수 창고가 공격을 받자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한편 이란은 지상전에 대비해 자원병 모집에 나섰는데 혁명 추비대는 12살 미성년도 모집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이 취사와 의료, 경계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종적을 감춰 폭격으로 큰 부상을 입고 러시아에서 수술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건재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모지타바가 러시아에 몇 시간도 체류한 적이 없고 부상도 심각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법원은 내란을 인정하고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궤변과 국민을 편가르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년 전 오늘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이견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한겨울을 지나 봄까지 여의도 국회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남태령 고개에서 연대했던 시민들이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안겨서 나와서 같이 응원봉 들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같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윤어게인 세력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를 퍼뜨리는 확성기 역할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그는 파면되고서도 뻔뻔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반성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계몽령 주장을 반복하며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을 폭도라고 했습니다.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내란 청사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1심 결과만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속도를 내야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숱한 의혹들도 쌓여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무인기 북한 침투, 그라프 목걸이 사건 등 재판만 10여 개입니다. 내란이나 이런 게 해결되어 가는 것들이 그런 공정한 사회를 보여주는 게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 그래야 깊게 갈라진 사회를 다시 잇는 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버젓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윤어게인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고 공천 심사위원까지 맡았는데요. 내란을 막기 위한 개헌 추진에도 당론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역사 앞에 석고대죄할 사람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고 반발하지만 추 의원은 당당합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충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도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는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어게인 후보다 맞다. 그거 맞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선출된 장동혁 대표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던 장 대표. 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 판결도 부정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읊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응했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방송인 이혁재 씨를 청년 공천심사위원으로 앉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당론 반대를 택했습니다.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이고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허무맹랑하다.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다. 민심은 크게 등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 5년여 전 당명을 바꾼 이후 최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30%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범여권에선 내란 청사는 현재 진행형, 국민의힘 제로 등을 외치며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딱 2달이 남았죠.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 캐스팅보트, 전국의 축소판이란 수식어가 붙는 충청북도의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아쉬움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충청북도.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9차례 연속 대통령 당선을 적중한 곳입니다. 바닥 민심은 최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도지사를 내심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몰아가도 한 팀이 몰아가야지 또 더 좀 안정적으로 대화가 더 편할 거고. 젊은 층은 코스피 5천 달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식 코스피 올라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선 30년간 당원이었다는 시민마저 실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망이죠 뭐. 솔직히. 왜요? 분열이잖아요 다. 절윤을 놓고 당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 4분 5열 찢어진 데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뭐 이렇게 당 내에서 싸우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지 않나. 좀 싸우지 말고 좀 합심을 해서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거대 여당을 비판하며 지방선거에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완전히 이 무법천지라고들 그래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신용환 후보를 충북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 전화에 후보 문자 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구잡이로 초대하는 단체 대화방도 골치인데요. 동의도 없이 강제로 톡방에 초대되어 불쾌함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박민상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 지역으로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캠프 관계자가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지인이 또 초대하고 순식간에 대화방엔 1,7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주 사람인데 경남 후보 단톡방으로 끌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도 없이 갑자기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단톡방에 초대된 저 누구니까 저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고선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같은 정당 지지자이지만 문제가 있다거나 더더욱 찍지 말라고 해야겠다. 개인정보 어디서 취득했냐는 반발까지. 번호랑 이름이랑 이런 게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이게 황당하죠. 강제 초대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나가기 버튼을 누르기 바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초대했다가
당황한 관리자가 급히 내보냅니다. 초대 권한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무작위로 몇백 명한테 보내버린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데리고 왔다가 내보내고. 단톡방에 강제 초대해도 허위 사실을 홍보하지만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 등 공표가 있으면 이제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이 되긴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는 일단은 선관위에서 이제 관여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단체 대화방 강제 초대. 후보자를 제대로 알리면서도 유권자를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옥년동의 한 7층짜리 모텔 5층 객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51명이 대피했고 일부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긴급 환자로 분류된 4명은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치거나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은 객실에서 전자담배를 충전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한창 조업으로 바빠야 할 어촌에서 어민들이 배를 그냥 세워두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어업용 면새우 가격이 무려 60% 가까이 올랐는데요. 조업할수록 손해가 나게 생기자 출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은 포항 구룡포항. 홍게 등을 잡는 이 어선은 일찌감치 출어를 포기하고 선원들도 다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냥 뭐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조업하시는 분 한 8명에서 10분 정도는 배를 이미 세우셨고. 이달부터 어업용 면새우 가격이 최고 가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리터 한 드럼에 1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7%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조업 비용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50%에 육박하다 보니 조업을 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미리 넣어둔 기름이 고갈되는 일주일 뒤면 출어 포기는 전 어선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거의 다 조업 포기입니다. 지금 넣어놨는 기름 외에는 새로 공급을 안 받고 작업 포기하는 쪽이 맞지 않나. 어획고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가 폭탄까지 맞으면서 어민들은 생계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그다음에 지역 상가, 그다음에 중매인들, 또 저희 수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감소돼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도입했던 유가 연동 보조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어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인지는 불투명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고유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이동의 전환 현장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중교통 무상화, 정액제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는 유럽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차량 총량 규제와 혼잡 요금 부과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심 차량을 억제 중인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싱가포르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 게이트위 전광판에 승용차 3달러라고 안내합니다. As we pass this line in front, then you'll start to deduct. You'll see the deduction from my cash card. There you go, deducted. 싱가포르가 지난 1998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식 통행료 징수 시스템 ERP입니다. 남산터널처럼 통행료를 받는 건데 정액이 아니라 차량이 몰리는 시간과 막히는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t's just eating like $4 like a bowl of noodles every time you pass through a ERP at peak hour. So if I can, I will try my best to avoid those timing. 제 뒤로 보이는 이 도로는 도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시간대별로 다른데 지금은 승용차 기준 3달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에선 통행료가 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출퇴근 시 한 번씩만 지나가도 한 달이면 200달러, 우리 돈 24만 원 정도 들다 보니 승용차 통행량은 ERP 도입 이후 최대 30%나 줄었습니다. 차량 총량 규제도 싱가포르의 대표적 교통정책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차량이 줄어든 만큼만 새 차 구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를 사려면 차량 소유권부터 1억여 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합니다. So I actually agree with whatever the government approach regarding the COE because it can reduce the car on the road. 사실상 차를 몰지 말라는 건데 정부의 자신감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배차 간격은 촘촘하고 환승 동선도 매우 짧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좀 퍼져 있잖아요. 환승할 때도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층만 다르다거나 그런 식이 많은 거.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 보행 환경도 눈에 띕니다. 신호등에 보행약자 카드를 대자 초록불이 7초 더 연장됩니다. Singapore government actually built lift for wheelchairer, and there are many slopes to go up for the wheelchairer as well. So everywhere you go in Singapore is wheelchair friendly. 이런 노력들로 싱가포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지난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젠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is to give people a realistic alternative to using the car. But if you don't give them alternatives, they'll end up paying more to use their cars and they will think the system is a failure. 싱가포르의 이동 전환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차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삶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에 나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푸른 지구 위로 초록빛 오로라가 깔려 있고 어둠 속 지구의 한쪽 면이 태양빛에 반짝입니다. 비행사들은 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은 하나의 존재로 보인다면서 어디서 왔건 어떻게 생겼건 모두 하나의 인류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오는 6일 달 뒤편에 도달한 뒤 1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